네, 안녕하세요. 최 선생입니다. 자, 네오이뮨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실 제가 이때 조금 괜찮아 보여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아마 2023년, 24년 이때인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요 구간에서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요런 구간이나 뭐 요런 구간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이 종목이 왜 제가 갖고 왔냐? 유상증자를 좀 했습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시간의 하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리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좀 가지고 있으실 텐데, 제가 이 종목의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네오이멘텍이라는 종목은 상장 당시에 꽤 주목을 받던 회사입니다. 왜냐면은 이 과거에 제넥신이 2대 주주, 1대 주주인가로 있었던 회사인데, 요게 이제 그 부스터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여러분 자동차 부스터 알죠? 이게 그래서 얘네가 개발하는 게 이 면역 항암제와 이 병용 임상을 통해서 면역 항암제의 이 기능을 효능을 극대화해주는 이 부스터 역할을 하는 좀 그런 물질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NT i7이라는 건데, 과거에도 요거에 대한 부분들로 기대가 컸었어요. 근데 17,000원에 상장이 됐을 때 문제가 뭐였냐면, 사실상 제넥신 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있지만 시장에 풀려 있는 주식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오이뮨텍에 투자했던 투자자들 있잖아요. 과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 얘네들이 지분율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장에서 받아내지를 못하는 거야. 얘네들 물량을. 그래서 참 나쁘지 않은 회사였지만, 일단 요 당시에 시장에서 나오는 매도 물량, 그러니까 즉 유통 물량의 뭐 절반 이상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기존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었다. 상장되기 전에. 그래서 얘네들이 거의 한 5배, 6배 정도 수익이었을 거예요. 7배인가? 그래서 막 던지는 거야, 여기서. 막 던졌던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물론 기업 자체도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상장하고 나서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단 성장성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자, 300일선 보이죠? 제가 계속해서 주목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이 224일선과 300일선, 1년선이라고 하죠. 이 1년선들이 결과적으로 계속 좀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위에. 보이죠? 1년선들이 계속 위에 있었어요. 위에 있다가 최근에 어떻게 됐어? 최근에 이 1년선을 닿았어요. 그죠? 1년선을 닿았어. 지금 보면은 원래 얘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잘 봐봐요. 주식을 할 때 뭘 봐야 되냐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이거 팔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흐름이라는 걸 봐야 돼요. 흐름. 이 큰 그림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112 이평선은 뭐죠? 112 이평선은 112일의 평균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112 거래일 동안의 평균값을 선으로 나타낸 거고요. 224일선은 224일의 거래일을 평균 나타낸 거고, 300일은 마찬가지. 300일의 거래를 평균 나타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잘 봐봐요. 이 주식이라는 게, 이 친구가 여기 보이죠? 여기가 언제예요? 자, 2022년도 1월 5일. 즉 5년 전입니다. 5년 전. 5년 전에 이 112 이평선을 이탈한 이후에 잘 봐. 흐름을 봐요. 이 구간 한 번이라 뚫은 적 있어요? 자, 못 뚫었죠. 그죠? 계속 내려왔어요. 112일의 평균값을 계속 못 뚫어. 그죠? 계속 못 뚫어요. 못 뚫어. 못 뚫죠. 그죠? 못 뚫어요. 계속 내려와. 못 뚫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흐름들 하나하나 보는 게. 못 뚫잖아. 그죠? 이것도 못 뚫어요. 사면 돼요? 사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내가 4,000원이든 3,000원이든 5,000원이든 어느 구간에서 네오 이뮨텍을 보더라도 이 단기적인 112 이평조차 뚫어내지 못한다라는 건 힘이 없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절대 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이 구간을 뚫어 사면 돼요? 안 돼요. 관심만 갖는 거야. 봐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차트가 뭐 지금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흐름에 대한 부분 여러분께 이해시켜 드리는 거예요. 잘 봐봐요.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 보면 이제는 60일 이평선까지 뚫어내지 못하면서 주가가 허구한 날 밀리죠. 그죠?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어때? 여기서부터 112 이평을 뚫어내기 시작했어. 보여요? 한 번도 뚫지 못한 구간을
여기서부터 뚫기 시작했단 말이야. 이거 뭐야? 아, 흐름이 좀 바뀌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아, 얘가 계속해서 하락하던 흐름을 조금 이제 횡보하는 구간으로 잡아주려고 하나 보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올라갔다가 또 밀려요. 또 밀리는데 중요한 건 어때? 이제는 초록 색깔 선, 1년 선에 닿기 시작했어요. 그죠? 1년 선. 그럼 뭐야?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년 선에 닿기 시작하면. 그죠? 근데 아직도 그래도 매수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224일 선을 뚫어주고 300일 선을 때릴 것 같아 라는 관점으로 잡힐 때 뭐가 된다? 단기 매수해서 수익 챙기고 나와야 된다. 그쵸? 그래서 제가 아마 이 구간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걸 거예요. 아마 요 구간이 아니고 좀 더 지나설 거예요. 제가 2024년도 아니다. 23년도 맞네요. 이때쯤일 것 같은데 이때쯤 제가 아마 이때쯤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 때려서 아마 이 구간 한번 위로 때려주러 갈 수 있다. 여기 매물대 때려갈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을 거예요. 이 구간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내려가다가 어떻게 돼요? 잘 보면 자 224일선까지 뚫어냅니다. 그죠? 뚫어내요. 그럼 제일 중요한 300일선 뚫어내요. 봐봐요. 못 뚫어낸단 말이야. 신기하게도 매물 맞고 밀리죠. 보이죠? 매물 맞고 밀려요. 3번이나 돌파 시도했는데 밀렸어. 그죠? 그리고 밟아봐요. 그리고 다시 주가가 밀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돌파 시도 못 밀어 올렸죠. 그죠? 또 돌파 시도 못 밀어 올렸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흐름들을 중요한 거예요. 봐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이 장기 이평선 사이사이의 거래를 보세요. 이 거리 어때요? 거래 점점 좁혀지죠. 이평선들이 점점 좁혀진단 말이야. 그죠? 점점 좁혀져요. 그리고 나서 밑에 구간. 그 사실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가 단타만 계속 보는 거고 중장기로 투자하려면 저는 사실 지금 구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게 되면 여기서 이래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럼 봐봐요. 300일선 어떻게 됐어요? 뚫었어요. 드디어 300일선 뚫었어. 그러면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역배열을 끝나고 정배열로 들어서는 초입 단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대 대량 거래 들어오고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간 상태에서 유상증자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유상증자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아, 여기서 추세를 돌리는 구간에서 유상증자를 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역배열이 아닌 정배열의 시작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내가 매수해라 이건 아닌데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가고 유상증자를 했다? 그럼 이거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얘네가 유상증자로 6,500만 주를 조달을 하잖아요. 얼마? 650억을. 그죠? 그러면 자,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네오 이민텍을 들고 있는 물량들을 세력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합시다. 세력들이 바닥권에서 횡보하면서 네오 이민텍의 물량을 굉장히 많이 모았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물량을 많이 모았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했을 때 누가 가장 많은 배정 물량을 받죠? 세력이요. 왜? 세력도 주주기 때문이요. 그럼 세력들은 엄청난 유중 물량으로 폭발적으로 시장에서 네오 이민텍의 주식을 매집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매집을 해서 어떻게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팔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 네오 이민텍 유상증자 물량은 받지 말되 솔직히 말해서 받지 말되 굳이 뭐 회사 돈 필요하다고 우리 꺼줄 필요 없잖아. 장내에서 눌렸을 때 매수해서 좀 긴 호흡으로 보자.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과 제가 보는 보폭이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이 중장기라는 것 자체가 사실 1년 이상을 보는 게 중장기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사람들 한 달 투자하고 중장기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3달 투자하고 중장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스윙 관점에서 지켜봐라.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네오이민텍. 지금 보게 되면 증자 물량 굉장히 많은데 사실 유상증자 제일 안 좋은 게 운영자금이거든요. 운영자금. 근데 이 네오이민텍의 운영자금이라는 것은 바이오의 운영자금은 사실 뭐 직원의 월급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임상 비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얘네가 어디다 쓸지 한번 기사를 잠깐 읽어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게 되면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은 NT17 카티 치료제 병용 후속 임상 시험, 급성 방사선 증후군, 비임상 및 생산 공정 개발,
특발성 CD4 림프구 감소증 치료제 임상, 기타 외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1분기 말 네오이뮨텍의 현금화 가능 자산은 412억 원으로 내년 연말까지도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지만 기술 이전 협상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NT17의 개발 가속화를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며 앞으로 기술 이전 논의 시 자금 압박 없이 협상력을 유지해 더 유리한 조건의 성과 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 그리고 요걸 보셔야 돼요. 실권주는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거는 뭐냐면 유상증자에 참여를 안 하는 실권주가 발생하면 한투와 삼성에서 다 되겠다라는 거예요. 돈을 다 돼서 유상증자 무조건 성공시키겠다. 여러분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삼성증권이랑 한국투자가 바보가 아니에요. 근데 실권주를 다 사간대. 뭐요?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약속이 있을 수 있다. 정말 좋은 내용들이 있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우리가 요 부분 볼게요. NTI7 요거에 대한 임상이 최근에 나왔었죠.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병용 임상서 반응률 안정성 확인됐다라는 건데, 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자, 네오이뮨텍 카티와 NTI7 병용 임상서 반응률 안정성 확인. 아까 제가 NT17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제가 진짜 3년 전에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왜냐면 사실 요게 정말로 이 부스터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모든 항암제에 다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이 능력치가 30%만 발휘되는 항암제가 이걸 사용함으로써 능력치가 50% 60%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좋은 거잖아. 근데 이거의 부작용이 좀 뭐냐면 이 T세포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사실상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결과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이 커지면 사용을 못하죠. 암 환자들이 결과적으로 면역도 낮은데. 그래서 사실상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안정성이 확인이 됐다라는 게 저는 너무나 좀 긍정적으로 봤다. 그래서 일단 읽어보면 네오이뮨텍의 신약 후보물질 NT-I7과 키메릭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 병용임상 1B상에 대한 최종 탑라인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네오이뮨텍은 총 17명의 환자 중 NT-I7 고용량 투여군 8명에서 객관적 반응률 100%를 기록했다. 객관적 반응률은 뭐냐면 17명 중에서 8명에게 이 약을 투여했을 때 뭐 했다는 거? 반응이 있었다는 거. 100% 반응이 절반가량 있었다. 이 중 75%는 완전 반응, 그 다음에 25%는 부분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지난해 9월 유럽 종양학회 발표 시 ORR 82%, CR 64%에 비해 모두 증가했다. 치료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도 반응이 유지된 비율은 87.6%로 NTI7이 카티 치료 효과를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을 확인했다. PR이었던 환자 중 한 명은 CR로 전환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회사는 강조했다. 제가 알기로는 PR과 CR 자체가 뭐냐면은 요게 이 약물 치료 중에 약물의 반응은 하나 치료가 완전히 되지 않은 환자였는데 완전 치료로 전환되었다. 그러니까 암이 완전 사라졌다. 이런 사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오이뮨텍은 이 NT-I7과 병용요법의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열,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중환자 치료가 필요한 중증 면역 반응인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과 면역 효과 세포 관련 신경 독성 증후군은 카티 치료 시 흔히 발생의 우려 요소로 꼽혔다. 자, 보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네오이뮨텍은 NT17과 병용요법에서 부작용 관찰되지 않았다. 고열,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중환자 치료가 필요한 중증 면역 반응인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아까 말씀드렸죠. T세포가 정상세포까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 그죠? 요런 부분들은 원래 카티 치료 시 흔히 발생의 우려 요소로 꼽혔는데 병용 임상 시에도 그런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오이뮨텍은 이번 임상 공시에 활용한 데이터에 대해 애널리스트 대상 설명회를 진행하고 임상 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자, 오윤석 네오이뮤텍 대표는 카티와 NT17 병용치료제로 항암 효능을 장기 유지하는 전략이 실제 임상에서 확인됐다면서 이미 협의를 진행 중인 글로벌 제약사 외에도 다음 달 개최되는 바이오 USA에서 다수 신규 파트너와 후속 개발과 기술 이전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주배당 유상증자 나쁘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매집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효능이 좋고 이미 글로벌 제약사와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라고 하면 주식만 많으면 뭐야? 내가 큰 돈 벌 수 있잖아. 유상증자를 때리고 내가 주식만 많이 벌면 주식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큰 돈 벌 수 있죠. 우리가 실권주를 인수하는 사례가 종종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자, 보게 되면 유상증자 결정 후에 실권주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자, 실권주 처리 계획이라고 있죠. 요걸 내려서 보면 자, 우리가 이거 보겠습니다. 실권주. 자, 보게 되면 일반 공모 청약 결과 일반 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 증권 예탁수가 일반 공모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 증권 예탁 증권 수대로 배정한다. 배정 결과 발생하는 잔여 증권 예탁 증권은 대표 주관사 및 인수회사가 인수계약서 제2조 사망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이 말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미달되는 실권주는 일반 공모로 넘어가고 일반 공모에서도 미달되면 증권사에서 다 인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을.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증권사조차도 뭐예요? 이번 유상증자에 자신이 있다라는 거고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네오이문텍은요. 기관 투자자 상대로 애널리스트 상대로 IR을 진행했습니다. IR 진행 이후에 유상증자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게 만약에 정말 좋은 호재로서 저는 이제 추세를 돌렸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좋은 흐름으로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중간에 자금이 필요해서 유상증자를 때리는 그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밑에 구간에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확충한 다음에 주가를 부양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제 뇌피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상증자 이번에 받으신 솔직히 유상증자 받으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하고 싶진 않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또 잘 보셔야 되는 게 잘 봐봐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유상증자 후에 굉장히 시간이 길다라는 거야. 보게 되면 신주 배정 기준일이 8월 1일이에요. 권리락 뜨는 게 며칠 남았어요? 7월 1일, 8월 1일. 2달 남았어요. 2달. 그리고 예정 발행가 확정 발행가액이 9월 3일이고요. 그 다음에 신주가 나온 날이 언제요? 10월 16일이에요. 앞으로 몇 달 뒤? 4달 반 뒤에 신주가 나온다고요. 4달 반 뒤에. 4달 반 뒤에 나와요.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나 유상증자 일정이 길지 않아? 그럼 저는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 느낌상 유상증자를 하면서 바닥에서 대량 매집해서 주가 부양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992원에 6,500만 주 증자를 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예를 들어서 10,000원까지 올랐어요. 예를 들어 주가가 10,000원까지 올랐어. 그러면 이 10,000원에서 40% 한율을 적용하면 얼마예요? 6,000원이요. 6,000원. 그럼 내가 이 1,000원에 증자를 650억 하려 했는데 주가가 6,000원인데 그럼 증자 금액 얼마 할 수 있어요? 3,850억, 3,900억을 증자할 수 있어요. 유상증자로.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시기 사이에 라이센스 아웃이나 그런 부분들이 뜬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이렇게 되겠죠. 주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가는 이렇게 되고 회사는 정말 많은 금액에 대해서 유상증자 금액으로 회사가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겠죠. 이런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들.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STX도 그랬고요. STX도 어떻게 됐어요? 이때 당시에 주가 흐르다가 제가 STX로 여러분들 다 탈출시켜드렸어요. 여기 물리신 분들 전부 다 8,500원, 9,000원에 물 타가지고 2만원에 싹 다 팔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싹 다 팔았어요. 이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저. 여기서 우리가 추가 매수해서 평단 낮춰서 여기에 싹 팔았다고요.
지금 주가 봐 어떻게 됐어? 이 이후에 개박살 났죠. 이게 주식시장이거든요. 이게 주식시장. 그리고 또 노을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이거 맞을 거야 아마. 노을이라는 종목. 얘가 유상증자 때린 다음에 증자 금액이 1,000원인가 그랬어요. 1,000원. 1,000원인가 1,500원인가 뭐 하여튼 그랬는데 쭉 올라서 8,500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야. 이 정치 테마주 묶여가지고. 그래서 얘네들가 원하는 금액이 아마 200억인가 유상증자 했을 텐데 이 금액 자체가 800억 됐을 거예요. 제 기억하기론. 그러니까 그만큼 주식시장이 뭐예요? 주식시장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힘들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오이뮨텍도 사실상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매물대가 위쪽에 많습니다. 위쪽에 매물대가 많아요. 그 제가 보는 매물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말 매물이 많은 자리라고 하더라도 3,800원 위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파동에서 여기까지 때려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몇 배요? 더 내려오면 3배예요. 3배. 이거 보고 그냥 개소리 하네 이럴 수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한테 매수 천하는 것도 아니고 잘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내가 물려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좀 기다려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이런 의견들 또 추가적으로 더 듣고 싶다. 저희가 바라보는 뷰, 뭐 네오이뮨텍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에 대한 뷰도 바라보는 거 조금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놓을 건데요. 010-9201 6329 이쪽으로 네오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거고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요. 네오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 위쪽 번호 010-9201-6329 네오라고 남겨주셔서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정말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오이뮨텍 지금 구간에서 저희 감히 말씀드리면 조금 더 기다려봐라 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 반드시 네오이뮨텍을 내가 들고 있다라고 하면 네오라고 남기셔서 꼭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준비 한번 해봅시다. 제가 봤을 때 제 느낌상 굉장히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 바이오라는 것 자체가 기대감이라는 게 크기 때문에 내려가도 금방 올라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제가 이 바이오 히든 종목도 하나 준비했는데 제가 요거 5월에 여러분 드린다 했는데 이미 이 주가가 2주 만에 2배가 올랐어요. 뭐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올랐다가 지금 조정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한번 꼭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큰 도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은 자, 이 바이오 히든 종목이 뭐냐면요. 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올라가는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이러한 종목들이 도대체 왜 올라가는지 생각을 해보셔야죠. 왜 올라가죠? 플랫폼 때문이에요. 플랫폼 기술이 있는 회사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항암제나 이런 부분들보다 뭐 ADC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즉 항암제와 약물을 연결해서 이 세포, 암세포까지 전달시켜서 안전하게 암세포를 제거하는 플랫폼이죠.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이 뇌라는 이 뇌막을 뚫을 수가 없거든요. 이 뇌막을 뚫을 수가 없어서 알츠하이머나 뭐 파킨슨병이나 이런 부분들 치료하기가 힘든 게 뇌 안쪽까지 약물이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뇌막을 뚫을 수 있는 기술력이 뭐예요? ABL 바이오의 플랫폼 기술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종목들이 뭐냐면 이 플랫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 제가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요. 이 플랫폼 기술력이 완벽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작전을 치는 회사라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런 종목 안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또 누구요?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는데 이런 플랫폼 기술력을 따라하는 짜바리 회사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짜바리 회사들이 왜 등장을 하겠냐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기술력도 없는데 왜 우리가 이런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할까요? 주가 부양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주가 부양을 왜 해요? 주가 올려서 팔아 먹으려고. 간단해요. 그런 애들이 뭐예요? 이제 설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종목 항상 헤쳐먹는 애들이 있거든요. 제가 요거 좀 가지고 왔고 제가 이 하이젠 RNM이라는 종목 12월에 말씀드려서 4배 올랐고요. 한국카본 2월에 말씀드려서 지금 60%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 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미 이 종목들 다 공개가 된 종목들이고 그래서 이 바이오 종목을 보게 되면 보시면은 코로나 때 1,300원에서 어디까지 갔어요? 38,000원 30배가 올라갔죠. 뭐요?
작전이에요. 아무런 것도 없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회사가 입만 털어서 30배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회사 아니에요? 맞아요. 위험한 회사예요. 근데 제가 이 회사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개인적인 입장에서 내 자산이 이 주식 자산이 1억이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500만 원까지는 이런 작전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 이것도 경험이고 수익을 내면은 3배, 4배, 5배, 6배까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작전주니까. 그래서 얘네가 30배 올라간 거 그죠? 보시더라도 우리가 이 단기 1파동만 먹더라도 4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노려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본질 가치로 회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작전이 끝나고 이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그러니까 이미 시세는 다 반납을 했다. 여기서 털릴 사람 다 털렸을 거고요. 지금 보면은 이번에 3년 만에 이 내려오는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바닥권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장기 이평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작전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할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최근의 모습인데 이 장기 이평선 301선과 224일선을 돌파 시도했지만 실패. 돌파 시도했지만 실패. 돌파 시도했는데 또 실패. 또 돌파 시도 중에 실패. 또 뭐 하고 있어요? 돌파 시도 준비 중에 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돌파를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밑에 구간에서 물량을 싸그리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거야. 앞에서 물린 사람들의 평단가까지 안 때려주고 물 탔을 때 나올 수 있는 평단가에서만 매집. 계속 물량을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224, 300 장기 이평선 모였죠. 위로 튀는 순간 뭡니까? 이거는 우상향의 흐름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흐름이죠? 작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장기 이평선을 돌리는 작전의 시발점. 이거 먹고 나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딱 2달 정도 봐요. 2~3달 정도 보니까 지금 ADC 플랫폼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따라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기술력을 거의 이제 개발이 완료되어서 뭐 해외 기술 이전할 수 있을 거다라는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멘트를 꼬시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요?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이런 꼬심은 위험합니다.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완전 바닥권에서 회귀한 상태에서 여기서 뉴스 플레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라는 건 뭐요? 주가 부양을 무조건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무조건 받아 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이미 여러분께 히든 종목이 다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바이오라고 남기시면 제가 요거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바이오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